3천 특강 미리 캔버스로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 제작하기 오늘 3일 수업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3차 수업에서는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청첩장을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예쁜 청첩장 만들러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와 계신데요. 오른쪽 상단에 새 디자인 만들기 이 민트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요 창이 뜨는데 요거 그냥 X로 닫아주시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왜 가로보다 세로 더 긴 형태의 페이지 크기가 있는데 이 페이지 크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시급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 입력해 줄게요. 이제는 조금 2회차가 지났으니까 좀 이제 미리 캔버스에 조금은 더 익숙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상단에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시간표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네, 모두 시간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시간표를 만들 건데 지난 2회차 때 만드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간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또 구로구의 다른 어떤 센터에 벽에 붙여놓을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에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홍보성의 포스터를 만드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또 유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표를 시간표를 만드는데 벽보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인쇄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인쇄용 사이즈를 설정을 하셔야겠죠. 우리 아까 프로젝트 이름 시간표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기 조정 클릭하시고요. 크기를 조정합니다. 우리는 인쇄용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인쇄 클릭하시고요. 네, 이제 밑에 다양한 인쇄물의 사이즈가 입력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쇄 규격 사이즈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쇄 규격 사이즈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A1, A2 이렇게 용지별로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사이즈를 선택할 거냐면요. 아마 A4 용지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이즈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사이즈들은 좀 개념을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 제도 용지의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가로로 높였을 때 A4 용지 2개를 합친 사이즈가 A3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3를 이렇게 나란히 2개 합친 게 A2 사이즈라는 겁니다. 즉 A2 사이즈라는 건요. A4 용지를 4개를 붙여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2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A2 사이즈는 A4 사이즈 4장을 붙여서 만든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 용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규격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A2 인쇄물에서 인쇄 규격 사이즈를 선택하시고요. A2가 지금 가로가 42cm 그리고 세로가 59.4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벽보에 붙이기 알맞은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벽에 붙였을 때 눈에 띄는 정도의 크기죠. 그래서 A2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A2 사이즈로에 맞도록 이 페이지가 변경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A2 사이즈인데 가로보다 세로가 긴 형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 4개를 붙여놓은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확대해볼게요. 지금 밑에 오른쪽 하단에 확대 버튼을 좀 클릭을 해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의 규격까지 설정을 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만드실 때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따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도 가져오시고 표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템플릿 클릭하시고요. 템플릿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관련된 키워드를 바로 템플릿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시간표라고 입력해 주십니다. 시간표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밑에 이렇게 시간표의 디자인들이 보이게 돼요. 조금만 넓게 보기 위해서 요 옆에 확대 버튼 있죠? 이 확대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 템플릿을 볼 수 있는 템플릿의 목록을 좀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시간표라고 입력하시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마 이런 거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귀여운 형태의 시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급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귀엽고 교실 분위기도 훨씬 더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보화 교육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오셔서 이 표를 편집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왕관 표시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왕관이 없는 형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자인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시간표로 우리 검색을 했을 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학기 시간표, 초록색의 1학기 시간표 보이시나요?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성인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여운 디자인은 어울리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있는 1학기 시간표라는 이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가져오실게요. 그래서 네, 클릭하면은 오른쪽 우리가 적용한 템플릿 크기에 잘 맞춰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적용 방식이 맞추기로 적용이 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래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와 우리가 선택한 이 규격이 가로, 세로로 완벽히 다르지 않다면 어쨌든 원본도 세로형이고 우리가 선택한 규격도, 이 페이지의 규격도 세로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이 크기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요 왼쪽에 템플릿 목록을 조금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 편집 화면을 더 크게 보셔야 되겠죠. 자, 템플릿을 가지고 오셨으면은 먼저 템플릿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상단에 슬기로운 6학년 3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가장 외곽선에 있는 거는 클릭해 보시면은 도형이에요. 도형. 끝이 동그란 형태의 사각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슬기로운 6학년 3반을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도형을 먼저 넣고요. 그 위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얹어서 텍스트를 쓴 형태예요. 네, 그리고 1학기 시간표 클릭해 보시면 이건 당연히 이제 텍스트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월화수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를 클릭해 보시면 얘의 형태는 표라고 나옵니다. 네, 초등학교에 맞도록 요 월요일 옆에 있죠? 화분 클릭해 보시면 얘는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스티커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귀여운 나무들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일러스트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밑에 있는 요 소나무, 토끼, 그리고 밑에 있는 울타리.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 나무 있죠? 요 나무와 토끼는 모두 다 일러스트예요. 위에 있는 요 나무들과 똑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밑에 보시면은 울타리를 선택해 보시면은 얘는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이 어떤 개념인지는 조금 이따 같이 보시기로 하고요. 자, 우린 이제 이 템플릿의 요소들을 확인을 했으니 우리가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텍스트부터 바꿔가도록 할게요. 가장 상단에 슬기로운 6학년 3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6학년 3반 저희가 초등학생이 아니죠. 네, 구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로구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 슬기로운 6학년 3반이라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시고 민트색 테두리로 선택이 됐을 때 이 테두리 안쪽에서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구로구 정보화 교육. 네, 구로구 정보화 교육이라고 입력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1학기 시간표가 아니라 저희는 예를 들면 뭐 8월 시간표 8월 시간표라고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엔요, 텍스트를 변경하셔도 되겠지만 아예 다른 형태의 텍스트를 가져와 볼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시간표라는 이 텍스트는요, 클릭하셔서 상단에서 바로 삭제할게요. 네, 상단 메뉴바에서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왼쪽에 템플릿 밑에 보시면 텍스트 보이시죠?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스타일에서 제목 텍스트는 좀 굵고 큰 반면 본문이나 부제목 텍스트는 그거보다는 좀 작고 굵기가 좀 점점 얇아진 형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작업을 해 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온다면 여기 텍스트 상자가 추가가 되고 텍스트 내용 입력하시고 폰트나 크기와 뭐 컬러들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요, 장점이라면 내가 직접 텍스트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꾸미는데 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웬만하면 만들어져 있는 예쁜 글씨를 가지고 와서 편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요, 미리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 글씨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자막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막. 보이시나요? 네, 자막이란 형태인데 이곳에 자막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는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이런 형태로 예쁘게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형식도 있고 이 글씨를 보니까 외곽선도 있고 그림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예쁜 글씨입니다. 이런 형태를 그냥 가지고 오셔서 텍스트의 내용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효과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뭐 두근두근 이런 글씨들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뭐 깜짝 세일 할 때 세일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60%라는 게 텍스트인데 텍스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눈에 띄게 꾸며진 형태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로고나 타이틀, 제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글씨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꾸며진 형태의 글씨를 한번 가지고 와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 타이틀 보이시나요? 네, 로고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타이틀, 어떤 텍스트에 있어서 가장 나오게 된 타이틀, 제목에 사용할 수도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로고 타이틀 디자인이 있는데 이 옆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로고와 타이틀의 디자인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텍스트를 변경시키고 일부 디자인만 또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요거를 한번 가져볼게요. 이게 지금 2개씩 보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시면 미리중학교 3학년 3반 방학 안내문이라는 요 디자인 보이시나요? 네, 미리중학교 3학년 3반 방학 안내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서 가지고 오실게요. 위에서부터 좀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습니다. 방학 안내문. 네, 클릭하시면 우리의 템플릿 속으로 들어오겠죠. 클릭하시면 옵니다. 네, 클릭하시면 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넣을 위치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끌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대로 클릭하신 상태로 쭉 위로 끌고 옵니다. 아마 이 공간 자체가 좁아서 이 텍스트를 모두 가져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 텍스트를 먼저 편집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표 있죠? 표를 잠깐만 축소시켜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밑에 있는 표를 클릭하시면 왼쪽에서 우리가 선택한 요소가 표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표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도형이나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가 지금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조절점이 꼭지점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뜨게 되죠. 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표의 크기를 살짝 줄여줄 수가 있죠. 나중에 어차피 표의 크기는 조정을 하실 거니까 잠깐 이렇게 축소를 시켜 놓으셔서 이 타이틀이 다 보이도록 이 공간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타이틀을 한번 편집해 볼 건데 이 타이틀을 더 자세히 편집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조금 확대할게요. 저는 50% 정도의 배율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이틀을 우리가 편집을 해 볼 건데요. 이 타이틀을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에 내가 선택한 요소가 그룹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룹이라는 건요, 여러 개의 요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요소를 꽉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를 딱 풀로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룹이 된 거냐면요, 이 그룹화된 형태 안에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미리중학교 3학년 3반,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요소죠. 아마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은 형태죠. 그리고 방학 안내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텍스트고요. 여기 이제 연필도 이제 어떤 일러스트일까요? 일러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여러 개의 개별 요소인데 얘네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요소로 꽉 묶어 놓는 게 바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시게 되면요, 장점이 우리가 이 요소를 이동시킬 때 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룹화를 시켜놓지 않았다면은 이것들을 다 이동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된 요소를 편집을 하실 때는요, 그룹을 해제하시고 편집하시는 게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 클릭하시면 왼쪽에 그룹이라고 요소의 속성이 뜨고요. 그룹을 해제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네, 이 그룹화된 요소 템플릿 위에서 클릭을 하셨을 때 요 위에 메뉴바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 사각형이 겹쳐진 형태, 이게 바로 그룹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예, 요 아이콘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원래는 쳐져 있던 두 개의 사각형을 따로따로 떼겠다. 그러니까 그룹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해제를 클릭하시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룹이 해제되는 순간 하나씩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그룹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 속성이 그룹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요 미리중학교 3학년 3반 클릭하시면 얘는 텍스트고요. 그 밑에 있는 검은색 모형이죠. 그리고 방학 안내문이라는 것도 텍스트입니다. 근데 방학 안내문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요 땡땡땡 점이 있어요. 요것도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룹화되어 있었는데 그룹화를 해제하면서 다 따로따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얘는 이런 도형이 있다 그래요. 얘의 성격은 도형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요 반짝반짝거리는 요 형태도 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곳은 서브 타이틀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거 이제 텍스트고요. 이 텍스트 밑에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도형이 하나 덧대어 있죠. 요것도 클릭해 보시면은 도형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클릭하시면은 얘는 일러스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요소를 이제 우리가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중학교 3학년 3반,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클릭하셔서 바로 위에 메뉴바에서 삭제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 도형도 클릭하셔서 바로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학 안내문이라는 텍스트는 우리가 편집하면 되겠죠. 방학 안내문이라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이제 왼쪽에서 텍스트란 요소를 확인을 하시면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방학 안내문인데 방학이라는 글씨와 안내문이라는 글씨의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단어의 조합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는 8월 시간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학이라는 부분을 8월로 바꾸고요. 안내문이라는 부분을 시간표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클릭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생기죠. 이때 학자와 안자 사이에 여기 이제 여기를 경계로 두 글씨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학자와 안자 사이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 가운데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때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방학자만 드래그가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8월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안내문이라는 이 텍스트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우리는 시표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8월과 시간표 사이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시간표 사이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죠. 네, 저희 오늘은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 보고 계신데요. 시간표에서 텍스트를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미리 꾸며져 있는 텍스트인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 보시고 계십니다. 타이틀은 미리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그룹화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우리는 그룹을 해제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우리가 사용할 부분 사용할 부분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타이틀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8월 시간표라고 텍스트를 바꿨고요. 원래 8월과 시간표 사이에 공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넣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양쪽에 요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빛나는 부분 2개. 요 부분의 위치도 살짝 수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너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글씨와 요 선 3개가 너무 붙어 있는데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는요. 드래그 하시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미세하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 선 3개 있죠? 클릭하시면 왼쪽에 우리가 선택한 게 도형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요 작은 선 3개. 선 3개가 합쳐진 도형인가 봐요. 자, 요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려면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 5, 6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조금 이동이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줘도 되겠어요. 요 글씨와 요 도형 사이에 약간 이제 공간이 남도록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동해 주시고요. 밑에 서브 타이틀을 작성하는 곳인데 이 부분은 작성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따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서브 타이틀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바로 삭제하시고요. 요 밑에 있는 도형 있죠? 요 투명한 도형 이것도 클릭하셔서 삭제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연필도 클릭하셔서 바로 삭제해 주실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삭제하고 8월 시간표라는 미리 꾸며져 있는 텍스트와 그리고 양쪽에 요 도형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해졌죠. 원래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편집을 하시려면은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텍스트의 외곽선이나 뭐 안에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편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집을 거친 거죠. 하지만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쁘게 나왔죠? 자,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를 살짝 위로 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올리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운데 텍스트, 양쪽에 그 도형 3가지의 요소인데 얘네를 한 번에 위로 이동시키려면요. 그룹화를 시켜놓으시는 게 편해요. 얘네는 어차피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하다가 잠깐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얘만 빠진다던가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딱 붙여놓을게요. 그룹화 시켜놓으면 되죠. 자, 요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다시 미리 캔버스 로고 오른쪽에 되돌리기 클릭하겠습니다. 되돌리기 클릭하면 원래 있던 위치로 가죠. 그래서 그룹화를 해제했다가 다시 3가지 요소를 그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하시는 방법은요. 3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선 3개 도형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다중 요소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표시를 해줘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8월 시간표라는 텍스트 박스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 요소 3개의 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얘네를 꽉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로 묶어 주겠습니다. 바로 그룹화해 주겠다는 거죠. 다중 요소 3개의 요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단 메뉴바에서 그룹화라는 이 아이콘이 뜰 겁니다. 이 아이콘 보시면 네모들이 겹쳐져 있죠. 하나로 그룹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를 클릭하시면 이것도 이제 그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개체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얘를요, 일단 가운데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동시키시면서 요 안내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민트색 안내선이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 내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요소가
가운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이동하셨을 때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또는 이게 어려우시다면 이 그룹화된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 왼쪽에 그룹이라는 요소를 그룹이라는 요소를 확인을 하시고 속성에서 정렬로 가셔서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바로 정가운데로 위치하게 되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여기는 그냥 키보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위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로 위로 조금씩 올려주시면 돼요. 위쪽 방향키를 계속 눌러주시면서 위치를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8월 시간표라는 텍스트를 수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우리가 이 표를 잠깐 축소시켜 놨었습니다. 일단 표를 편집하시기 전에 불필요한 요소들 먼저 삭제를 할게요. 여기는 화분, 그리고 양쪽에 있는 요 나무, 조금 너무 아동들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같아서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 클릭하셔서 삭제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나무도 삭제, 오른쪽에 있는 나무도 삭제,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소나무 있죠? 요 소나무도 바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토끼, 꽃을 들고 있는 토끼도 요거는 일단 둬볼게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표를 먼저 좀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표를 클릭을 하시면 얘는 왼쪽에 표라고 속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밑에 속성, 불투명도나 정렬 순서는 우리가 그림이나 도형을 서식하실 때, 편집하실 때와 동일한 형태고요. 이 밑에 S코어 드림 5라는 건요. 표 안에 있는 텍스트 있죠. 표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의 폰트를 말합니다. 글씨체를 말하는 거죠. 밑에 이 글씨의 크기와 글씨의 정렬, 굵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이라는 게 있어요. 행이 지금 9개의 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9개의 행입니다. 행이라는 게 가로 행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행이 있고요. 열이라는 게 이제 6개의 열인데 세로로 6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에 행과 열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수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목금은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행의 개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이 아니고 열이죠. 끝에 있는 열을 하나, 둘, 세 개를 지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열이 지금 6개의 열인데 이 중에서 3개를 빼고 3개의 열만 남겨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열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클릭하시면 열 옆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금요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이 하나 없어졌죠? 그리고 또 한번 마이너스를 클릭하시면은 또 열이 하나 없어집니다. 이렇게 왼쪽 메뉴에서 열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바로 템플릿 위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월화수만 남았는데 요 수요일 있죠? 요 부분은 우리가 왼쪽 메뉴에서 삭제하지 않고 바로 템플릿 위에서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삭제하실 방법은요. 요 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먼저 표를 클릭하면 왼쪽에 표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이 선택된 표 안에서 수요일 부분 있죠? 수요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표에서도 요 수요일이 들어가 있는 요 한 칸만 선택이 될 거예요. 민트색으로 요 수요일 칸만 테두리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하나의 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트색으로 열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 선택된 열 위에 이 민트색으로 점 3개가 보이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열에 대한 편집 메뉴가 이 점 3개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네, 내가 선택한 한 개의 열을 삭제하겠다라고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열을 하나씩 삭제를 해 주시거나 또는 이 템플릿 위에서 삭제할 열을 드래그 하셔서 요 점 3개, 민트색의 점 3개를 클릭하시면 한 개의 열을 삭제하겠다라고 선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 열 삭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열이 삭제가 되죠. 그럼 반대로 내가 선택한 템플릿에 있는 표보다 나는 행이나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하실 방법도 있어요. 네, 추가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3개의 열이 남았는데 연습 삼아서 열 한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네, 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표라고 속성이 확인이 되고요. 열의 개수에서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열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 다시 실행 취소하실게요. 되돌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 개의 열, 한 번에 두 개의 열을 한꺼번에 넣고 싶다 할 때는요. 이 오른쪽에다 이제 열이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요일, 표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화요일 셀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생기는 민트색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내가 열 1개를 추가하겠다. 요거를 한번 클릭하시고 또 한 번 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바로 그냥 왼쪽 메뉴에서 열을 하나씩 또 추가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열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3개의 열만 남겨놓고 모두 삭제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구로구 정보화교육은요.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만 있습니다. 4교시부터 8교시는 없어요. 그래서 4교시부터 8교시는 없으니까 삭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요 5교시, 4교시죠. 4교시를 클릭합니다. 4교시가 입력되어 있는 요 셀만 선택이 되죠. 이때 쭉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셀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부터 8교시까지 우리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왼쪽에 이 민트색 이 점 3개가 뜰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 메뉴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요 5개의 행이잖아요. 5개의 행을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5개의 행을 삭제해 줍니다. 5개의 행을 삭제. 한 번에 이렇게 삭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표에 행이나 열의 개수를 우리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에 맞도록 내용만 추가하면 되겠죠.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지금 월요일 표 안에서 표를 지금 선택한 상태죠. 표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제 표라고 속성이 뜨고요. 이 월요일 칸을 선택을 합니다. 월요일 칸을 클릭하시면 월요일 칸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요. 이때 마우스로 월요일 칸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월요일이라는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얘는 그냥 화요일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요일도 이 칸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이 칸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 칸 안에서 다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화요일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키보드에서 목요일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희 수업이 진행이 되죠. 먼저 이제 1교시의 시간부터 수정해 줄게요. 우리는 9시 반부터죠. 그래서 이 1교시 칸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칸 안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건 텍스트 수정하시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1 뒤에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1 뒤에다 마우스 클릭해서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 2교시는 1시부터예요. 그래서 13시부터 15시 30분이죠. 그리고 저희 3교시는 마찬가지로 3교시 셀을 선택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파란색이 선택이 되죠. 이때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교시인 저희가 3시 반부터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15시 30분부터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18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법은 동일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수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잠시 템플릿 좀 축소를 하고요. 자, 우리는 과목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국어, 체육 이렇게 두 글자가 아니라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 표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법은요. 먼저 이 표 전체의 크기를 조정하시려면 표를 클릭합니다. 표 전체를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셀만 선택이 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셀 하나가 선택되시는 분들은 잠깐 빈 공간을 클릭하셨다가 다시 표 전체를 클릭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의 전체 크기를 조정하는 거는 도형과 동일해요. 그래서 너비를 조정하시려면 오른쪽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표의 크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넓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교시 이 부분을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 너비만 조정하시는 방법은요. 이 열에서 오른쪽 경계선 있죠. 오른쪽 경계선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해당 열의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너비를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의 전체 크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인데 이 화요일과 목요일 이 둘의 너비가 너무 차이가 나죠. 동일하게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요일과 목요일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셀들을 모두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가 지금 선택된 상태로 화요일 칸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목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요 숨겨져 있는 메뉴들, 요 점 3개를, 민트색 점 3개 보이시죠? 민트색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이 열이나 뭐 행들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행을 삭제한다든지 열을 삭제한다든지 행을 추가한다든지 뭐 열을 추가한다든지 이 메뉴는 아까 저희가 다 보신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 열 간격 맞추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열, 화요일과 목요일 두 개의 열을 선택했는데 얘네를 똑같은 너비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콘만 보셔도 아시겠죠? 두 개의 열 너비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예요. 열 간격 맞추기를 클릭하시면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똑같은 너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는 이제 국어 체육 이게 아니라 동일한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 셀을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요. 합칠 셀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국어, 화요일 1교시 국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두 개의 셀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네, 이게 우리가 선택한 두 개의 칸에 대한 편집 메뉴를 찾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원래 아까는 이제 민트색으로 점 3개가 떴었는데 지금은 민트색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택한 요 민트색 부분에 대한 편집 메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민트색 점 3개를 찾으실 수 없을 때는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세요. 선택된 요 칸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숨겨진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셀 합치기, 바로 상단의 셀 합치기를 선택하시면 셀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2교시의 수학과 영어도 수학 칸 먼저 클릭하시고 영어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합쳐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음악도 클릭하시고 국어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셔서 셀 합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셀이 잘 클릭이 안 되실 때는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표 전체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셀을 클릭하셔야지 셀 하나가 선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셀을 해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이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해제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표 전체를 클릭하시고 이 화요일 3교시 음악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을 합쳤으면요. 우리 이제 과목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화요일, 목요일 1교시 칸을 클릭을 하시고요. 표가 먼저 선택이 됐죠.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과목의 1교시 과목명에 칸을 클릭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저희 1교시는요. 엑셀 기초부터 시작하기 이런 과목이고요. 2교시도 마찬가지로 칸을 클릭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2교시엔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꾸미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 저희는 3교시 저희 수업 내용 기억하시나요? 수업 강좌명 네, 미리 캔버스로 제목이 좀 기니까 짧게 그냥 쓸게요. 미리 캔버스로 컨텐츠 만들기. 원래는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 만들기인데요. 수업 시간 관계상 짧게 이렇게 만들게요. 네, 이렇게 원래 있던 표를 나에게 맞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표가 바뀌었죠. 이 표 안에 있는 텍스트의 폰트나 크기는 우리 텍스트 박스에서 수정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왼쪽에서 이제 표에 있는 텍스트의 폰트나 크기들, 색깔들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의 표를 만들었고요. 이 밑에 이제 우리가 정보화 교육이잖아요.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교육인데 어제 디자인이 너무 좀 아동과 관련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들을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이니까 컴퓨터 그림이나 또는 스마트폰 일러스트를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이 토끼는 클릭하셔서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에 걸맞는 일러스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요소 가셔서요. 요소 검색창에다가
컴퓨터라고 입력하실게요. 컴퓨터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컴퓨터와 관련된 예쁜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예쁜 컴퓨터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더 밑에 살펴보시면서 예쁜 디자인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 있는 이 컴퓨터 선택할게요. 클릭하면 템플릿의 가운데로 오고요. 전 얘를 이동시켜서 크기도 이렇게 조정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져갈게요. 네, 이렇게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아이콘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넣어볼까요?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아니라 유튜브 로고를 하나 넣어볼까요? 우리 유튜브로 진행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로고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소에서 지금 컴퓨터란 요 키워드는 X로 제거해 주시고 검색어를 유튜브로 입력해 주세요. 유튜브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유튜브 로고 일러스트 중에서 예쁜 유튜브 로고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왕관 표시 있는 것들 말고 저는 5번째 요 로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템플릿 가운데로 들어오면 크기 먼저 조정을 하고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8월 시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울타리 클릭해 보시면요. 얘는 이제 그룹화 되었다고 나와요, 왼쪽에. 이게 왜 그룹화 된 거냐면, 이 울타리가 사실은 요 3개짜리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요 3개짜리인데, 이걸 길게 이으기 위해서 요 3개짜리 울타리를 나란히 놓고, 하나의 울타리처럼, 아예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보다 좀 다른 울타리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요. 일단은 요거 우리 그룹화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타리는 클릭하셔서 상단에 그룹화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의 울타리만 선택하실 수가 있죠? 네, 개별로 이제 나뉘어진 울타리 중에서 하나의 울타리를 선택하시면 왼쪽에서 얘의 속성은 일러스트고요. 얘와 비슷한 요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울타리긴 한데 이런 울타리 말고 좀 색다른 울타리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내려가시다가 전 요 나무 울타리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건요.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위치와 이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요소만 교체하는 방법이죠. 그러실 때는 왼쪽에서 내가 선택한 요소를 클릭하신 상태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지금 이 위치로 쏙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갔죠? 바뀐 거 확인하시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 요소를 클릭하신 상태로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이번엔 이 2번째 요소 2번째 울타리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요즘 3번째, 4번째 요 4개가 붙어 있는 거였네요. 3번째 울타리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슷한 요소 왼쪽에서 비슷한 요소 더보기 가셔서 우리 아까 선택했던 요소 어디 갔죠? 네,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 이제 풀이 좀 있는 나무 울타리 요거 클릭하신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밑에 원래 이 풀이 있었는데 이 풀이 가려져 버렸죠. 이럴 때는 이 전체의 요소들을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할게요. 그래서 나무 하나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옆에 있는 나머지 3개의 나무를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4개의 요소가 모두 선택이 된 거고요. 위치를 살짝만 위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드래그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돼요. 방향키, 위쪽 방향키로 조금씩 이렇게 밀어주시면 밑에 숨겨져 있던 이 풀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간표를 완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 색깔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요 단색으로만 바꾸실 거라면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왼쪽 하단에 요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데 색깔 바꿔주시면 돼요. 요 색깔을 색상판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8월 여름에 맞도록 이제 시원한 시간표 색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이제 다운로드 하시려면요.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네, 인쇄용이기 때문에 JPG 파일 형식 추천해주는 형식대로 그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8월 시간표 만들었던 이 화면에 그대로 있으신 분들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3선 가셔서요. 이게 전체 메뉴죠.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러면 이제 새 디자인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인쇄형이 아니라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 겁니다. 모바일 청첩장 아시죠? 예전에는 이제 인쇄된 카드 형태로 청첩장을 주었지만 요새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바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이제 이 청첩장을 보내면은 훨씬 더 이제 보관하기도 쉽고 보내는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굉장히 편리한데 이것은 인쇄용이 아니라 웹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청첩장입니다. 그래서 웹상에서의 사용할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웹을 클릭하시고요. 네, 웹을 클릭하시면은 웹에서 사용할 때 어떤 사이즈로 만들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휴대폰을 한번 보실게요. 휴대폰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긴 형태잖아요. 휴대폰 화면으로 볼 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채워지는 컨텐츠냐? 그렇게 되면은 위와 아래가 이제 까맣게 여백으로 남는 거고요. 또는 이 휴대폰 전체, 휴대폰을 세로로 세웠을 때 전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헤드 뉴스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클릭하시면은 이 카드 뉴스라는 게 결국에 이제 정사각형이거든요. 또는 밑에서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을 선택하셔도 이제 크기가 아마 동일할 거예요. 네, 그쵸? 이제 클릭하시지 마시고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가 1080, 세로가 1080 형태예요. 그래서 이 픽셀이라는 거는 요거 사진을 봤을 때 요 나무나 뭐 산이 있을 때 요 산을 이루는 초록색을 이루는 그냥 이제 초록색이 아니라 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록색의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이 산을 만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가 1080 픽셀, 세로가 1080 픽셀이 들어있는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카드 뉴스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셔도 동일한 사이즈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제 어떤 채널로 우리가 방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우리 정사각형 형태의 이 청첩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클릭하시고요. 네, 카드 뉴스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새롭게 디자인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 정사각형 형태의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컨텐츠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채워지게 돼서 위와 아래에 약간 이제 여백이 남는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컨텐츠의 규격을 만들었으면요. 우리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먼저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청첩장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결국은 나중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 파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네, 청첩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청첩장을 만들면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했었지만은 요새는 미리 캔버스나 이런 이제 온라인 편집 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청첩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나 요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방법이겠죠. 자, 왼쪽에서 템플릿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검색창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청첩장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청첩장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네, 이렇게 예쁜 청첩장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첩장이 네, 여기 청첩장이 나오는데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이 목록 옆에 있는 이 볼록 나온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한 번에 한 줄에 3개씩 볼 수 있도록 넓게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청첩장 디자인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는 신랑 신부의 이렇게 사진이 있고 누구누구 결혼식에 초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초대글이 있죠. 저희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려 합니다. 이런 이제 상투적이지만 이런 초대의 글이 있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성함, 그리고 누구누구의 장녀, 누구누구의 차남,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이 결혼을 하는지, 결혼식 장소와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이 청첩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첩장을 만들 때는 제가 이제 매번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청첩장 디자인 기획하실 때도 내가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게 될 거고 결혼식 초대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빼먹지 않도록 초대 글과 예식 장소와 시간, 신부 신랑의 그리고 부모의 이름까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메모를 해 놓으시고 디자인에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이게 신랑 신부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라는 이 모바일 청첩장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랜드 미리홀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실 텐데 이 밑에 보시면 얘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랜드 미리홀이라는 이 템플릿을 클릭을 해보시면 내용이요. 정확히 청첩장 내용이 아니라 이 그랜드 미리홀이라는 예식 업체에 대한 홍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청첩장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첩장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요걸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 경우는요. 이게 저 웨딩 업체 홍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청첩장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 템플릿의 형태 자체가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카드 뉴스로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카드 뉴스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홍보를
홍보할 때 사용하게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에서는 뉴스를 만들 거라고 하면은 뭔가 홍보성 콘텐츠를 만들 거라고 미리 캔버스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청첩장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일반적인 청첩장이 아니라 어떤 결혼과 관련된 성의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땐요, 아예 카드 뉴스라는 이 필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제거하시는 방법은 요 카드 뉴스 오른쪽에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지금 카드 뉴스만을 보고 있는데 전체 모든 템플릿으로 청첩장을 보겠다라고 모든 템플릿으로 이제 필터 없이 이 컨텐츠들을 열어둔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잘 검색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모든 템플릿을 전체에서 모든 템플릿을 보겠다. 어떤 이제 이 컨텐츠의 카드 뉴스 사이즈에 제한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모든 컨텐츠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카드 뉴스 사이즈가 아니라 어떤 엽서 사이즈나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의 컨텐츠나 또는 뭐 정사각형 컨텐츠나 뭐 다양한 컨텐츠가 모두 청첩장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모두 검색이 되는 거예요. 모든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제한이 없고 청첩장과 관련된 모든 템플릿들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정사각형 형태의 이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보다 세로가 긴 형태, 직사각형 형태의 컨텐츠들이 좀 검색이 됐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의 이 페이지에 맞춰서 이 컨텐츠들을 맞춰 주어서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청첩장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첩장들이 보시면 보통 이제 2장으로 되어 있어요. 2페이지로. 이렇게 2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앞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들어가고 열어보면은 이 실제 이제 웨딩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예쁜 청첩장 중에서 저는 요 디자인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요 디자인들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민지김이라는 신부와 박지원이라는 신랑. 이제 이게 실제 신랑과 신부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소개글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결혼한다 라는 이 2장짜리의 템플릿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면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들어가고 뒷면에 두 번째 면에는 뭐 초대글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이 청첩장의 형태와 동일하죠.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정사각형의 페이지인데 왼쪽에서 이미 디자인된 템플릿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게 되면 이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이즈로 아예 페이지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템플릿 덮어쓰기가 아니라 이 페이지 자체를 이 안쪽으로 현재 나의 페이지 안쪽으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덮어쓰기를 클릭하시면 우리의 페이지 자체가 지금 변경되고 아예 원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원래 정사각형이었는데 세로로 긴 형태로 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가 지정했던 이 템플릿의 규격, 이 페이지의 사이즈와는 관련 없이 원본 이 템플릿으로 그냥 다 덮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되돌리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미리 캔버스 로고 바로 오른쪽에 되돌리기. 이전 단계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단계 클릭해 보시면 네, 원래 이제 정사각형 형태의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이 정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하나의 페이지를 드래그 하셔서 드롭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 페이지 사진 있는 페이지 있죠? 얘를 클릭하신 상태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이 페이지에다가 드롭하시면 정사각형의 크기에 그대로 맞추어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자인 적용 방식이 맞추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에 원래는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를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맞춰줘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에요. 직사각형 형태로 그대로 원본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 얘를 굳이 나의 정사각형 틀에 맞추어서 만들 것이냐 라는 차이죠. 자, 저는 이제 정사각형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만들어야겠죠? 밑에 페이지 추가 클릭하시면요. 빈 페이지, 2페이지로 빈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1페이지를 정사각형 형태에 맞추어서 넣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드래그하지 않으셔도 클릭만 하셔도 이 두 번째 페이지는 클릭만 하셔도 알아서 이 페이지에 맞도록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알아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페이지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는 그냥 클릭하시면 이 정사각형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태블릿을 선택을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메뉴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좁혀 놓을게요.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편집 화면을 더 크게 봐야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로 가봅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랑 신부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뭐 웨딩 인비테이션, 뭐 이름, 그리고 여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뭐 누구누구의 뭐 결혼에 초대합니다라는 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날짜와 장소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3회차까지 계속 해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청첩장이잖아요. 나의 청첩장이거나 또는 나의 친척, 뭐 또는 자매, 뭐 형제의 청첩장을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신랑 신부의 사진을 원래 진짜 실존하는 인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PC에 가지고 있는 실제 신랑과 신부의 사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랑과 신부의 사진을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수업 자료를 공유해 놓았는데요. 지금 저희 수업 3회차 수업 들으시고 계실 텐데 유튜브 화면에 가시면 유튜브 화면 밑에 회색 박스로 우리 수업에 관한 정보가 있죠? 이 글머리 기호 중에 세 번째 글머리 기호 보시면 미리 캔버스로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 제작하기 3회차 수업 자료가 링크로 이렇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요. 네, 바로 이 사진이 뜰 겁니다. 자,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죠.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뭐 저와 연관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모델들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실제 나의 지인 커플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하셔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게요. 그래서 이 사진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실 거예요. 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다운로드 된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사진이 다운로드된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네, 저는 이 바탕화면에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에 지금 파일 탐색키가 열렸는데 위에 이 주소 표시줄에서 이 파일이 어디에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지 이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찾아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지인들의 커플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린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사용할 사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왼쪽 메뉴 보시면 이 사진 메뉴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컨텐츠에 넣겠다 하시면요. 일단은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시는 방법은 바로 밑에 업로드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내 PC에 있는 자료를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네, 업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내 PC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위치 기억하시죠? 저는 바탕화면에 이 커플 사진이 다운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커플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밑에 이렇게 업로드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진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이 사진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요 템플릿을 좀 보실게요. 요 1페이지 템플릿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텍스트예요. 그래서 요런 웨딩 인비테이션이나 요 신랑 신부 이름이나 초대글 모두 그냥 클릭해 보시면 다 텍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요 사진, 요 모델들의 사진인데 요 사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얘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액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액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자의 틀 안에 사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입력하지 말고요. 요 페이지 하나 추가해 보실게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셔서 맨 밑에서 페이지 하나 추가해 보실게요. 연습용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일단 프레임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프레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왼쪽에 요소를 클릭하시면 네, 요소에서 이 위에 카테고리 중에 프레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꺽쇠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프레임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클릭해 보시면 네,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액자예요. 그래서 기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산 그림이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양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모양이 그냥 안에 아무런 이미지 없이 그냥 요 액자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사진을 넣게 되면 사진이 원래 네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요 동그라미로 잘린 상태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액자 넣을 때 동그라미 모양의 액자에 네모 모양을 사진에 넣게 되면은 요 동그라미 부분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프레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 사진이 사각형인데 이 삼각형으로 잘린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형태의 프레임도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타일 프레임이라 그래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휴대폰 안에 우리의 사진을 넣으면은 마치 휴대폰 안에 영상 속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안에 그림을 넣어서 액자처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외곽선이 굵은 형태 이런 프레임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시면은 하트 모양 프레임, 또는 구름 모양 프레임,
그래서 액자 모양이 이만큼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맨 위에 목록으로 가져와 보셔서 요 기본 프레임에서 동그라미 프레임 있죠? 가장 첫 번째 얘를 클릭해 보실게요. 네, 클릭하시면 프레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진 또는 동영상 넣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넣을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제 왼쪽에서 사진 클릭하셔서 아무 사진이나 가져오시면 돼요. 사진 클릭하셔서 하늘 사진이 있는데 이 하늘 사진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하늘 사진을 클릭하시면 프레임과 별도로 사진이 하나 이제 프레임을 덮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프레임, 동그란 프레임 안에다가 사진을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요, 이 사진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잠깐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셨다가 다시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프레임의 성격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진을 자꾸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프레임 안에 넣었던 사진을 빼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요 지금 사진이 프레임 안에 동그랗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위에 메뉴 중에서 사진을 이제 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메뉴가 다 숨겨져 있는데 점 3개 보이시죠? 요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요 메뉴 중에 요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진 빼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진 빼내기를 클릭하시면은 사진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프레임 안으로 넣고 싶다. 그럼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연습을 하셨고요. 요 3페이지는 일단 삭제를 하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프레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 상단 3페이지에서 맨 오른쪽에 삭제,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3페이지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성격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 1페이지로 가셔서 이 프레임에다가 우리만의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로 돌아오셨을 때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게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의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이고 이 안에 어떤 사진을 넣든지 이 프레임에 잘려서 이 프레임 안쪽에 있는 부분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 사진을 프레임에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상단에 점 3개 클릭하셔서 맨 밑에 있는 사진 빼내기를 클릭하시면 이 사진이 별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큰 사진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 보시면은 이 사진은 별도로 있고 여기 이제 프레임 안에 우리가 사진을 넣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뺄 수 있다는 걸 보셨고 여기에서 잠시 실행 취소, 되돌리기 한번 해주실게요. 한 번만 더 되돌리기 클릭해 주시면은 아예 프레임 안에 그대로 사진이 들어간 형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죠. 네, 제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프레임에서 뺀 거를 보여드렸고요. 사실은 편집하실 때는 프레임에서 사진을 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그 새로운 사진을 프레임 안에 넣으면은 프레임이 또 새로운 사진을 그대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아까 업로드 시켜놓았는데 업로드 시킨 사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업로드 클릭하시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랑 신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클릭하시면요. 우리 아까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밑에 파일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템플릿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신랑 신부의 사진을 이제 요 뒤에 있는 프레임 안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 새롭게 삽입한 신랑 신부 사진을 클릭하신 상태로 잠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신부 사진으로 쉽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사진을 넣었는데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랑은 이 오른쪽에 공간이 없고 신부는 왼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의 사진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프레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프레임 안쪽에 마우스를 두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사진 크기가 이렇게 민트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민트색 테두리가 실제 사진이고요. 이 어두운 부분은 프레임에 잘려서 보이지 않고 이 밝은 부분만 실제 프레임 안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진의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왼쪽으로 살짝 당겨 주시면은 이 신부가 살짝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이 신랑도 왼쪽으로 살짝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조정하시냐면 이 프레임 있죠. 프레임 안쪽, 이 어두운 부분 말고요. 프레임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꾹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프레임 안에 내가 어떤 부분을 보일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부분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신랑 신부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가 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프레임의 사이즈와 사진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서의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시고 완료되셨으면은 하단에서 체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완벽하게 신랑 신부가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다루시면 되겠고요. 이 템플릿의 배경 색깔은 바꾸시려면 하단에서 단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왼쪽 메뉴에서 배경을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배경 패턴을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하얀색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니까 깔끔하게 저는 색으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웨딩 인비테이션이나 밑에 있는 텍스트들의 폰트나 색상들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주시고요. 우리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2페이지. 네, 이 페이지도 텍스트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초대합니다. 초대 글이나 실제 신랑과 신부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다 클릭하셔서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실제 장소와 일시 그리고 이제 시간 이런 것들도 모두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QR코드예요. 네, 원래는 이 청첩장이라 하면은 여기 지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여기 웨딩홀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위치의 지도를 넣는데 요새는 이제 좀 모바일 청첩장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위치를 넣지 않고요. 지도 자체를 QR코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바로 이 지도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삭제를 하고 아예 처음부터 QR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QR코드는 클릭하셔서 바로 삭제해 주세요. 이 QR코드는 어떻게 넣는 거냐면요. 왼쪽 메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에 QR 바코드라는 거 보입니다. 네, QR 바코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제품에 넣을 바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QR코드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신 게요. 여기 URL만 입력을 하시면은 이 QR코드를 찍었을 때 이 URL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 URL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새 탭 하나 켜주시고요. 예, 새 탭을 하나 켜주시고 우리 네이버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네, 구글 지도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네이버 지도가 한국에서는 조금 더 잘 사용하게 되는 지도죠. 네이버 오셨으면요. 요 하단에 검색 상자 하단에 지도 보이실 거예요. 지도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지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웨딩 하는 장소를 여기서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 웨딩홀을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로구청의 위치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장소 검색창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구로구청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또는 뭐 수강생 여러분들이 실제 알고 계시는 뭐 웨딩홀 또는 뭐 호텔 이런 장소를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구로구청으로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구로구청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가장 연관성 있는 구로구청, 요 밑에는 뭐 식당 구로구청점 이런 거는 이제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구로구청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실제 요 구로구청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구로구청을 클릭해 볼게요. 구로구청을 클릭하시면은 구로구청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이 밑에는 구로구청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구로구청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링크로 우리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구청 밑에 보시면은 공유라는 이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구로구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게 만약에 어떤 웨딩을 하는 장소였다면 웨딩 장소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클릭하시면 네, 이 구로구청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링크의 주소가 맨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 그럼 이 링크에 관한 주소가 복사가 된 거예요. 우린 다시 아까 만들고 있던 이 청첩장 미리 캔버스 페이지로 갈게요. 왼쪽에 이제 QR코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URL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URL 입력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된 주소가 여기에 붙여 넣어지죠.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크기와 위치는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QR코드 이렇게 클릭하시고 QR코드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QR코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좀 축소를 해줄게요. 축소를 해서 잠시만요. 다시 잠깐만 되돌리게 할게요. 이게 지금 텍스트와 좀 겹쳐져서 아마 선택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선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일단 이 QR코드를 처음에 삽입했을 때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되돌리기 버튼 클릭하셔서 삽입됐을 때 첫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실게요. 그리고 뒤에 지금 텍스트와 자꾸 겹쳐져서 아마 이동하려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들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텍스트 상자와 겹치지 않게 일단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지금 QR코드 선택되어 있죠. 왼쪽에 QR코드 선택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아래쪽으로 쭉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쭉 내려주실게요. 쭉 내려주셔서 이제 이 텍스트들과 겹치지 않을 정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 상태에서 QR코드를 이렇게 작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도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크기도 살짝 조금 크게 조정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QR코드를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QR코드의 URL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유튜브 채널의 주소였다 하실 때는 이렇게 심벌 마크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떤 특정 사이트의 주소이기 때문에 넣지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어떤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URL을 넣었다. 그러실 때는 심벌 마크를 활성화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선택하시면 유튜브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도 나중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일단 심벌 마크는 넣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이 QR코드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 구로구청에 관한 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 청첩장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 형식은 PNG로 적용이 될 거예요. 아까는 웹상이 아니라 인쇄용으로 할 때는 JPG로 만드시겠지만 이건 웹상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형태의 PNG 파일 형식으로 그대로 추천을 해주고요. 페이지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모두 인쇄를 할 겁니다. 이거를 별개의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한 장의 이미지로 합쳐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를 클릭하시고 네, 하단에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될 거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요거 이제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로 합쳐져서 이 모바일 청첩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제 메시지로 전달을 하시면은 모바일 청첩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딩홀에 대한 주소는 여기 있고 이 주소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 주소에 대한 정보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 보았고요. 수강생 여러분들 또 친지분들 결혼하실 때 예쁜 청첩장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3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